네, 안녕하세요.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고기 없는 월요일의 대표시죠. 이현주 한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 잘 찾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좀 헤맸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곳에 이제 대표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이죠? 그 곳이? 일주일에 하루를 네네. 이제 채식 식단으로 좀 전 국민적으로 바꿔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네. 네, 요즘 너무 육식 문화가 만연하고 있어서 건강상으로도 이제 너무 지나친 육식은 건강에 해롭고요. 그다음에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축산업이 51% 이상의 요인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은 환경 운동이자 건강을 위한 국민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일주일 중에 월요일에 고기를 먹지 말자 이건가요? 뭐 그대로? 월요일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형편에 따라서 어떤 곳은 뭐 수요일날 하는 곳도 계시고 목요일날 하는 곳도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서 네네. 좀 정기적으로 리듬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약간 점심 때 저희 뚝배기 불고기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죄책감에 이렇게 막 시달리면서 왔는데.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약간 채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선입견 같은 게 약간 좀 왠지 막 이렇게 약간 까칠할 것 같고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떠세요? 채식을 이제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가치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음식 문화가 채식인들이 먹을 만한 식당이나 이런 뭐 베이커리점도 그렇고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식이요법으로 채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굳이 채식인이 아니어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채식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별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약간 뭐 물론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채식을 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식당을 가도 뭐 나물인데 예를 들면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가지고 나물을 묻혀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도 고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좀 맞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되게 찾아다니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보통 이제 채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채식 식당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채식 식당들 위주로 다니는 편인데 일반 직장인들은 그러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게 기존의 식당에서도 채식 메뉴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존의 이제 메뉴 중에서도 채식인들이 먹을 수 있게 뭐 가령 비빔밥에는 뭐 계란이나 고기를 좀 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도시락 문화를 좀 많이 퍼뜨리려고 그래요. 예, 너무 외식 문화가 뭐 외식비도 많이 들고 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직장에서 도시락을 좀 나눠 먹는 문화를 가지면 일주일에 하루는 조금 그런 생태적인 문화를 소통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지키면 어떨까. 예,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네요.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특히나 지금 봄이잖아요. 네. 요새 봄이라서 한참 막 봄나물들 나오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고기를 먹어서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뭐 아토피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좀 친환경 야채들을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아토피나 비염과 같은 질환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대기에서 이제 공기 중으로도 너무 오염 지수가 높아지고 먹을거리를 통해서도 오염이 많이 된 먹을거리들을 이제 저희가 몸으로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게 병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음식들, 가령 이렇게 뭐 음식으로 들어 먹는 것들도 고기가 아니라 채식을 먹는다거나 채식 중에서도 유기농으로 생산된 식품들을 위주로 식단을 작성하신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치유 효과가 좋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특히나 요새 봄에 제철에 나오는 나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특히나 좀 그런 환경 질환들하고 관계가 깊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이제 음식은 제철에 먹어야지만 영양이 가장 풍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제철에 생산된다는 거는 그 철의 어떤 기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그 철의 영양을 듬뿍 그 땅의 그 기운들을 또 태양 기운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나물들이 그 1년 중에서 가장 이렇게 보약으로 많이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 나와 있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봄나물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봄나물 중에서도 뭐 민들레라든지 그 다음에 봄동김치 네. 그리고 뭐 쓴바기 그리고 돌나물 그리고 냉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근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쑥이 제철인 계절이 됐는데요. 네. 예, 쑥으로 뭐 쑥국도 끓여 드시고 쑥떡도 해 드시고 굉장히 좋은 계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1년 건강을 봄에 봄나물로 듬뿍 저장을 해 두시면 네. 1년 내내 이런 환경성 질환이라든지 몸에 어떤 기운이 떨어지는 것들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지금 뭐 약을 지으러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주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약을 지으러 온 사람이고 저도 사실 비염이 있어요. 네. 아침 같은 경우에만 좀 심해지고 약간 봄이나 이렇게 꽃가루 날릴 때는 좀 더 심해지는 형식인데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오면 무슨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주로? 일단은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에 대한 식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이제 뭔가를 권하기 전에 네. 지금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내 식습관이 규칙적인지, 네. 그 다음에 내 체질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가공식품을 먹지는 않는지, 네. 그 다음에 체질에 맞지 않는데 기름지거나 육식 위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가령 비염이나 아토피나 이런 환경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육식이나 가공식품은 식단에서 제외시키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 우유나 유제품들도 이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을 식단에서 제외시키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채식으로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을 이제 드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전 세계 공통으로 건강식에 제한이 되는 게 바로 통곡식이에요. 통곡식이라고 하는 거는 쌀을 도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현미식이죠. 현미 밥상을 드시게 되면 껍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거의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백미보다 2배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과 같은 어떤 천연의 영양분들을 저희가 주식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 몸에 있는 질환들을 이렇게 뭐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재발도 방지할 수 있고요. 네. 뭐 극단적으로는 암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식을 현미식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 대신에 뭐 콩 제품들, 네. 두부나 된장으로 된 어떤 제품들, 청국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야채를 먹는다고 하면서 저는 김치 잘 먹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김치는 사실 굉장히 짜고 발효된 식품이어서 우리나라 전통식품으로 아주 우수한 식품이지만 김치만 가지고 야채 섭취를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야채는 생야채로 야채쌈이라든지 아니면 색색까지 이렇게 야채들을 조금 곁들여서 야채 접시를 한 끼에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드시든지 해서 야채를 좀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야채들을 공급받으시면 평소에도 건강관리 하시기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뭐 아까 김치 얘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이제 채식주의자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약간 해산물 같은 것도 잘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일환인가요? 제가 채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통 이제 세계 채식인 연맹에서 채식인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은 그 이제 생명이 살아있는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생선을 안 먹는 단계. 그러니까는 이제
계란하고 우유까지는 허용하고요. 네네. 2발 달린 동물, 4발 달린 동물, 그다음에 생선까지는 생선이나 어패류, 어류까지는 안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생선까지 이제 고기 대신에 생선을 드시는 것을 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단계를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채식이는 아니지만 채식에 가까운 그런 식단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오염되면서 그 해양에서도 그 축산업의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뭐 항생제라든지 뭐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근데 해양 생태계 역시도 그런 비슷한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훨씬 더 그 채식인들의 그 단계가 조금 더 좀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채식하면은 그 생각나는 게 왜 영화 노팅힐이었나요? 거기 약간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휴그랜트 소개팅 상대로 나왔던 여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그 살아있는 거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과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다고 이렇게 따는 거는 약간 할애하는 행위라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은 이제 살아있는 걸 먹지 않는 수준인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휴그랜트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을 한 게 이제 비틀즈의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예요. 근데 폴 맥카트니가 어느 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낚시 바늘에 고기가 이렇게 걸려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되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걸 보고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저걸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해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채식이 이제 운동처럼 돼서 관념화돼서 마치 이제 채식은 무슨 어떤 우리가 뭐 이데올로기처럼 지켜야 될 언어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채식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에 대한 어떤 느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단계씩 그 스스로 조금씩 실천해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이제 좀 저도 사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지 누가 먹어라 먹어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폴 맥카트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송일국 씨가 좀 대표적인 약간 채식주의자신 걸로 알고 있고 이효리 씨도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모피 입지 않기, 뭐 동물 보호 뭐 이런 거부터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이 결국은 환경을 위한 것들이라면 좀 먹는 거 말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하시나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채식주의자들을 비건이라고 그래요. 비건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제 고통스럽게 해서 얻는 부산물들을 내가 내 생활 방식으로 취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화장품에도 동물성이 들어간 걸 안 쓴다거나, 그 다음에 신발이나 뭐 요즘 모피도 마찬가지인데 의류라든지 가방도 가죽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인테리어로 요즘 많이 사용되는 뭐 이렇게 그 동물 털을 이렇게 카페트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에서 이제 배제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내가 뭐 동물 보호를 하는 활동을 참여를 한다든지, 또 저희 같은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소극적이지만 아주 적극적이 될 수 있는 실천 운동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끼 식사를 고기 대신에 채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지구 그 온난화의 영향을 굉장히 그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삶 속에서 단지 먹는 식단에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좀 실천을 해 나가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죠. 요즘은 근데 막 점포도 그런 막 이런 오리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밍크나 뭐 이런 거랑. 사실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름답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옷들을 많이 사잖아요. 특히 이제 패션쇼에 이렇게 나오는 그 밍크털 이런 것들을 보면
밍크를 생으로 이렇게 그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지 그 여성들의 모피용으로 이렇게 그 입기 위해서 밍크를 사육을 한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야생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본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리듬이 있고 그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조건들을 다 인간이 그냥 단지 입기 위해서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고 그리고 단기간 안에 길러서 가죽만 벗기고 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안다면 네네. 과연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입지 말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좀 던지고 싶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채식이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사실 잘 몰라서 좀 좌절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습관처럼 고기를 먹은 나를 발견하고 채식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 좀 뭔가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보 같은 건 좀 어디 가면 많이 얻을 수 있나요? 이제 그 채식에 대한 정보는요 인터넷에서 많이 요즘은 접하실 수 있어요. 채식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기 없는 월요일 홈페이지도 있고요. 한국 채식 연합 홈페이지도 있고요. 다양한 정보가 있고 또 거기를 이렇게 좀 가입을 이렇게 로그인 하셔서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가시다 보면 온오프라인 상의 모임이라든지 강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랑 눈높이나 키높이가 비슷한 채식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네네. 전혀 뭐 걱정하시지 말고 나는 고기 먹는데 이런 데 참석해도 될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뒷걸음 쳤다가 앞으로 한 걸음 걸었다가 이렇게 좀 뒤척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조금 좋은 세상 그리고 좋은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뚝배기 물고기 먹고 왔다고 네네네. 약간 들어오면서 막 겁을 먹었었는데 뭔가 왠지 막 혼날 것 같고 손 안 냅니다. 네,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약간 채식을 하려고 하면 뭔가 부지런해야 되고요. 약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하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샐러드 도시락을 시켰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해서. 근데 좀 그렇게 여러 가지 야채들을 늘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 특히 야채는 빨리 막 이렇게 상해버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음식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한 30-40년 동안 너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가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휴식 시간에 후다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내내 돈 벌다가 나중에 돈 좀 벌고 나면 병들어서 그 병치레 하다가 또 노년을 보내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야채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 걸려서 병원에 가는 시간, 내가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시간보다 적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의 시간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배려라고 하는 건 단지 시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간을 내 마음 안에 좀 마련을 하자. 그리고 그 공간을 내가 지키기 위한 시간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좀 투자를 하자는 생각이고요. 가령 인터넷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또 직거래 농산물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쇼핑을 하시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직접 배달을 받거든요.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할인 혜택도 받고요.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뭐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굉장히 요즘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조금만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의 공간을 좀 갖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할애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우울하거든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너무 허무하고 근데 그 원인이 왜 왔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근본적으로 나를 배려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느낌들이 많이 상실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모든 생명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게 내 한 끼 식사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것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시간 내는 거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약간 문제겠네요. 그렇죠. 잘 마음 먹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래도 특히나 요즘에는 사실 이런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뭐냐 속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걱정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 믿고 살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말씀하셨던 그런 좀 편리한 곳, 믿을 만한 곳을 한 두 군데? 이 정도만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특정 그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의외로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네. 그다음에 바른 먹거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소비라고 하죠. 저희가 믿을 만한 그 생산자와 그다음에 믿을 만한 소비자 간에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들을 오랫동안 펼쳐온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 먹을거리 생협 단체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특정 단체를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믿으실 수 있고요. 그 단체별로 각각 물품위원회가 있어서 그 농산물을 직접 다 검사를 합니다. 이것들이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 유지가 되는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소비를 하는 것이 운동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먹을거리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먹을거리 운동을 하실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소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분도 고기를 안 드시는 거 어려우시다고. 먹는 거 어려워요. 저도요. 아무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역시나 참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구충제를 먼저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채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 나라는 그 식단 자체가 굉장히 채식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밥과 국을 먹고 나물과 김치를 먹고 장이 다 채식으로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고기나 생선 종류가 들어왔던 건데요. 채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먹는 밥상에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은 만약에 내가 고기 대신에 오늘은 고기나 생선 대신에 두부를 좀 구워 먹겠다. 그다음에 두부 단백질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요즘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색깔이 많이 들어있는 컬러푸드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풍부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야채로 이렇게 푸짐하게 놓고 샐러드를 먹겠다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물들을 무치실 때 이렇게 오일을 넣으신다거나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통 방식 그대로가 워낙에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채식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식습관이 너무 인스턴트화된 게 문제죠. 외식 식품으로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채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날은 뭐 비빔밥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두부 종류의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김밥을 드시더라도 그날은 뭐 햄이나 계란을 좀 빼주세요. 네.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뭐 이것저것 나는 정말 채식을 하고 싶긴 하고 또 뭐 환경도 살리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저 어려운 것 같아 좀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활에서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채식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들 이런 것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한 게 그 일주일에 하루 채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채식인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이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게 소통인데 그 소통 구조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저희가 조금씩 한 단계 접근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가령 동료 이렇게 같은 직장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그룹이 한 3-4분 계시다. 그럼 약속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뭐 월요일이든 뭐 아니면 수요일이든 우리 하루 정해서 이날은 우리 건강 챙기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먹는 건 우리 채식 도시락을 뭐 이번 주에는 채식 도시락, 이번 주에는 우리 채식 식당을 한번 탐방을 해볼까? 아니면 우리 근처의 식당에다가 이날만큼 우리 채식 먹을 수 있게 한번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볼까? 이렇게 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리가 잡히시면은 그날은 가령 저희가 뭐 오후에 네. 가까운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같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굉장히 좀 즐겁고 어떤 친환경적인 느낌의 하루로 보내는 거죠. 그럼 하루의 리듬이 한 달에 4번 정도를 자기도 돌보고 지구도 생각하고 건강한 날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영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 채식 식단으로 바꿨더니 거리에 차가 반 정도 없어진 효과가 있었대요.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참 이게 그 일주일에 하루가 지키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사실 해보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좀 낯선 마음도 드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이렇게 좀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유엔에서는 지금 기후 난민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점점 그 나라를 잃거나 자기 사는 그 주거지를 잃는 그런 난민들이 많은데 저희 나라에서도 당장 내 문제는 아니지만 작년에 홍수나 가뭄 때문에 문제 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도 잃고요. 이런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문제가 저희가 무엇보다도 우리 밥상에서 많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산업 문제가 사실은 광우병이나 지금 구제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자도 고통받고 소비자도 고통받는 그런 구조가 우리 먹을거리 문화의 현주소라는 거를 좀 깨닫고 극단적인 변화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채식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오셨는데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자료를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하나는 다음번에 또 한번 와주셔서 네, 자료를 불러주세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번에 꼭 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안 먹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죠? 네. 노력해볼게요.